있을 것이고요. 제가 얘기 안 하셔도 지겹도록 들으셨던 아우라니, 인덱스니와 쿵크투미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진의 존재론, 사진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론가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들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은 뭐냐면요. 제가 가지 못한 시간대, 가지 못한 공간에서의 가상의 다큐멘터리 작업 같은 것을 한국을 배경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미드저니가 한국 사진 이미지가 학습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8월 기준입니다. 8월 기준. 7월, 8월 기준인데요. 독립문이라든가 경복궁조차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요. 다른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만들다가요. 결국은 이제 제 작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작업으로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처음에 했던 작업이 스틸 오브 스노비라는 작업 시리즈입니다. 11년도에 발표한 작업인데요. 현대 소비사의 명품 선호 현상을 바니타스 정무라 양식을 차용해서 작업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사에서 어떤 양식을 차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주로 하는 프로젝트로 하는데요. 네,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명품 가방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상을 이미지화했었고요. 그 이미지화할 때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 정무라 바니타스 알레고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바니타스 알레고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하고요. 우리로 따지자면 일종의 인생상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가져온 개념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서구에서는 다양하게 그려져 왔고 이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어빙펜이나 이런 작업자들이 정물 사진 작업에서도 해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AI 생성형 AI 작업에서 주요한 모티브로 삼았던 것은 이겁니다. 당시에 바니타스 정무라, 네덜란드 정무라는 꽃 정무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꽃이라고 하면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 같은 시절이라던가 청춘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비유하고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저희가 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꽃이 곧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려진 꽃들이 네덜란드의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는 외국에서 가져온 꽃들이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죽어버린 꽃들이어서 그림으로 기록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기록하려면서 꽃정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알레고리, 아주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는 알레고리로서 사용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 꽃정문화를 저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을 꽃정문화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의 제목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에 안 붙는다고 얘기하시는 어토노미 하이어라키인데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왜 이렇게 했냐면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미드저니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요. 자기 맘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AI가 알고리즘이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로직에 맞춰서. 그래서 어토노미라는 자율성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른 다음에 하나를 이용해서 첫 번째를 골라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 그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속 만들어져요. 쭉쭉쭉 만들어집니다. 계층도가. 그래서 일종의 계층도라는 하이어라키라는 의미를 써서 어토노미 하이어라키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AI 연구자분들도 저 단어를 종종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적합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목을 좀 어렵게 지었습니다. 저한테도 아직은 어려운 이름인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명령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명령어, describ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AI 생성형 AI 이미지들은 그냥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는데 describe라는 기능이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쯤 새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던져주면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주면 그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AI가 만들어줍니다. 즉 사람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아까 박승환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포토그래퍼들의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저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줄 때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조사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AI에게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면 AI가 알아서 프롬프트를 짜주는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잖아요. 텍스트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AI에게 이미지를 주기만 했고 그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를 받았을 때 재밌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피터 브리엘이라는 작가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군지.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술사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습이 이미 된 거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요. 지금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인류 문화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 문화에서 걸러지고 걸러져서 좋다고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뽑아내는 거죠. 두 번째로 세 번째 쪽에 보시면 16세기 그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네. 근데 오류도 있습니다. 이 보통 제가 가져온 그림은 엘더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린 거고 똑같은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요. 영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프롬프트, 즉 AI가 만들어내는 오류가 굉장히 결과물이 창의적이래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되게 흥미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AI가 이미지가 오류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뺐는데 몇 개를 남겨놨었거든요. 대부분의 저 전시를 보러 오셨던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오류를 되게 창의롭고 재밌는 이미지로 받아들이셨어요. 즉 뭐냐면 아직까지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오류가 굉장히, 왜냐하면 인간의 시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창의로운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가장 먼저 인식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인팅이라는 설명들을 모두 포토그래피로 바꾸고, 네 번째에는 페인팅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로 포토그래피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매진을 하게 되면 미드저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것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비용을 많이 안 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성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보통 아주 초창기에 생성형 AI의 원리에 대해서 모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크롤링한, 수집한 아주 작은 이미지들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형 AI 이미지가 결과물이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크기가 작다. 사실 제 전시에 온 많은 저희 동료 사진가들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이거 얼마나 크게 가능해? 였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보다 이거 얼마나 크게 뽑을 수 있지가 흥미로웠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디테일을 올려갑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스타이겐 2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뭐 저도 이제 전공자는 아니고 아주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1이 있었는데 잘 안 됐으니까 2가 나왔겠죠? 네,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디퓨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디퓨전 모델이 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미드저니에서 우리 어떤 방식을 써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이미지 보시면요. 제가 이걸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면 캡처를 해서 영상 작업으로 했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40분까지 끝나면 되니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면서 이미지를 하나씩 디테일을 올려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왼쪽 구석이는 어디 사진에서 가져오고 오른쪽 구석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내는 것 같은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사실 이게 버전이 높아지고 서버나 GPU나 이런 성능이 빨라질수록 그냥 뚝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초창기 버전이라서 저는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얼마 전에 또 챗GPT에서 GPTS라고 그 GPT를 이용해서 말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전 세계에서 서버가 폭주해가지고요. 심지어 유료 회원 가입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료 회원이 가입되어야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리스트를 주고 기다려라고 한 겁니다. 돈 내겠다는데 못 쓰게 된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GPU 서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돈도 많이 들고 버거워서 그런데요. 일단 기술은 이미 나왔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넉넉하긴 해도 너무 제 시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전시했던 작업은 제가 사용했던 프롬프트, 이매진이라는 것과 이 프롬프트를 치면 4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1번, 2번,
네. 3번, 4번입니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까 고양이 그림처럼 한 번에 이 네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이미지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스타일이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진인가? 사진처럼 보이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흉내낸 마치 3D 렌더링을 한 것 같은 아주 깔끔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작업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그래 미드저니로 꽃정무라를 많이 만들고 비교해서 나도 꽃정무를 하나 찍어서 사진으로 전시해야지 라고 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한 1000장 정도 만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싱싱하고 생생한 꽃을 제가 구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1000장 정도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단 한 개도 같은 화병이 없었어요. 화병 디자인이 정말 화려하고 이쁜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잠깐 구해보려고 돌아다녔거든요. 절대로 이 화병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사진을 똑같이 비슷하게 다시 찍는 것은 자살행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 프롬프트 안에 다크 스카이 앤 블루, 다크 그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블루가 조금 강조되는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어떤 단어가 주되게 다용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스타일이나 형식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이 8월달에 전시할 때쯤만 해도 제가 오시면 설명드릴 때 저 밑에 있는 꽃이라던가 저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아직 바꾸는 것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약 한두 달 후에 다 생겨가지고요. 지금은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네, 세 번째 프롬프트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순서를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걸 약간 저도 재미삼아 First Gener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성형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잖아요. 그래서 first 첫 번째 생성된 아이들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first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전혀 순서나 바꾼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부터가 좀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영어 단어에 화병이라는 단어를 이 친구가 자라고 해서 유리병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유리병에서 꽃이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드전이라는 AI 생성형 AI 플랫폼은 이미지를 공부했지 물리법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을 뚫고 막 나옵니다. 이미지가. 네, 막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창의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고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뚫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물리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미지들을 전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와 함께 A4 사이즈 정도로 출력을 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더 크게 하지 않은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양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일 때 디지털이 처음 등장하면서 많이 나왔던 수사어구가 있거든요. 이미지의 범람, 이미지의 홍수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겪고 나니까 그거는 정말 잽도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장미하고 엔터만 치르면 전 세계에서 수억 개의 다른 장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양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물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First Generation이고요. 저 큰 변에 있는 것들이 그 후손들인데 후손들 중에 제가 이미지를 조금 골랐습니다. 조금 골라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제 딴에는 좀 덜 오류가 있는 것들을 고른다고 골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들도 같이 해서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에는 저걸 걸었는데요. 저게 이제 디스크립트를 했던 이미지인데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그림들은 사진이잖아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죠. 대부분. 그래서 일부러 저게 아이패드거든요. 아이패드 서피스 프로인데요. 디지털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실사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비교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 작품을 전시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원래 저 자리에 제가 새롭게 찍을 꽃정물 사진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자살행위인 것 같아서 원래 기존에 했던 작품을 걸어놓고 저라는 작가가 꽃정물화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했던 작업, 그리고 반대쪽에 지금 주요 생성형의 사진들은 AI가 레퍼런스를 줬을 때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작업은 언어와 AI 그리고 AI와 사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미술과 기술 그리고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탐구했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AI 이미지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감정을 실제로 물질화해서 다가오는 생성형 이미지 시대에 작가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한번 시각화해봤었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결국은 결정하게 될 새로운 매체인 생성형 AI가 어떻게 예술적 유희의 도구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실험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빌리엄 플루소가 장치에 대해서 대항에서 유의하라고 했듯이 저희도 생성형 AI는 걸 수 없는 매체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봐야 될까 고민할 것이 작가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확하게 법원이 거의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이제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렵고 또 작가가 보호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건 저작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스타일 게임2, 아다, 픽스트 픽스 이런 정도를 이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전공자가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건 모르고 전적으로 이제 배움의 작가면서 공학자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AI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를 AI가 만들었고요. 바깥에 있는 어떤 이 내용들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AI가 만들었다라고 하기보다 AI와 콜라보를 했다 이런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넘기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조영래 연구원이 연구를 계속해서 저도 그 이제 1년 후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요거는 정확하게 1년 전에 연구를 했던 겁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 굿즈 흐름도 이걸 보면은 작가의 원본 이미지를 학습을 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역시 프롬프트에 넣어서 프롬프트로 명령을 해서 생성 이미지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최종 업스케일링 그리고 선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작품을 이제 만듭니다. 이게 작가의 안창훈 작가예요. 안창훈 작가의 원본 이미지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이미지를 학습했었죠. 그리고 이게 딥러닝을 해서 결국 하루에 100개씩 창작 이미지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미지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런 것만 해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을 생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에서 3,000개에서 여기 이미지가 선별된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만든 거고요. 역시 이제 프롬프트에 넣으면은 일단은 알고리즘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선별하는 게 더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작가가 시도를 이제 프롬프트에 의해서 작가가 이제 안창훈 작가가 시도를 하지 않았던 어떤 명령어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 그거대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하고 작가의 어떤 명령하고 섞고 작가의 학습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작가의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안창훈 작가는 이제 물감을 흘린 건데 이제 물감을 좀 더 뿌려지는 거죠 공간에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물감에 더 가깝게 보여주는 거. 이거 오른쪽 거는 이제 물에 더 가깝죠. 이런 것들은 안창호 작가가 전혀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지점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오른쪽 작업부터는 마치 촌농이 흐르듯 그렇게 이제 명령어를 썼던 것 같아요. 요건 더 그렇고요. 하여튼 요 정도까지 하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AI 저작권에 대한 뉴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 후속 모델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는 조금 이따 조용래 작가가 그리고 공학자가 이제 좀 더 발표를 더 할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그걸 수집한 겁니다. 일단 음악이 저작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이슈예요.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챗GPT 3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또 뭐 미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픈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를 만들어내면서 작년부터 이제 대중적인 어떤 어필이 됐던 거고요. 그렇지만 음악은 오래전부터 이런 시도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프랑스하고 룩셈부르크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AI가 만든 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작년이죠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작년인 것 같은데 이봄이라는 AI 작곡 프로그램이 홍진영 사랑은 24시라는 작곡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물이 아니니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창훈 밑에 안창훈 교수라는 분은 이봄을 제작한 어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어떤 교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부당하다. 그래서 AI가 만든 것도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작곡가도 참여하고 그래서 훌륭한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참여 작가들은 권리가 없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AI가 만든 작곡한 이 곡들이 저작권료가 지급이 안 됐으니까 작품으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들도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발언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낯선 용어를 말씀하세요. 저작 인격권도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이 이슈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음악이 안 들리는군요. 이게 A과가 작곡한 저작권을 인정을 받은 작품입니다.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A과는 음악만 작곡하는 게 아니라 우주정보, 의료, 생태, 환경, 농업, 자율주행, 창작, 스포츠, 전략, 게임 전략, 작곡 이런 것들을 주된 작업을 하는 AI라는 거죠. 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이슈하고 어떤 구조냐. 그러면 이제 맨 상단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텍스트,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때려 넣어서 무척 많이 학습을 시키고 역시 결과물로서는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조금 보면서 하고 싶은데요. 이게 LLM이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데 챗GPT에서 이런 모델들이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1790억 매개 변수 그러니까 무척 많은 그 GPI가 썼다는 거죠. 그런 걸로다가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제 결과물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오픈 AI에 대한 구조도고요. 그런데
챗 GPT-4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매기 변수가 1.8조 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랬더니 할루시네이션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불법 수집이나 표절 피해, 뭐 가짜 뉴스 생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런 거를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챗GPT4에서는 코딩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코딩을 실제 써보니까 무척 좋더라 이런 그런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12월 7일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글 AI 제미나이가 7일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5% 주가 상승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멀티모달. 아까도 멀티모달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제 영상, 그림, 뭐 소리, 또 텍스트 모든 것들을 이제 컴퓨터 AI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호 관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사용자가 말로 하면은 이제 AI가 그림과 또 말을 하면서 텍스트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자료는 볼 수가 있고요. 요 사용하는 것은 1월달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미나이 프로가 이제 구글의 바드라고 옛날부터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탑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더니 요 질문을 했어요. 여기 프롬프트에 아모니아의 미래 경제적 가치는 어떤가 했더니 여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식량 증산, 또 재생에너지, 또 수정경제 활성. 요거 전문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이지 않아요? 저는 요 암모니아에서 요새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챗GPT 가서 어저께 역시 동일한 질문을 했죠. 여기도 거의 근사치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가 가짜더라고요. 아세트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 아세트산은 식초래요. 암모니아로 식초를 만들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히 또 발전했다 한 단계.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하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다 하지만은 한국말을 더 학습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결과물은 나중에 더 봐야 되겠죠. 아직은 과정이고 여기 SKT에서는 멀티모달 기술 도입 이것도 눈에 보이네요. 자, 이게 시장에 AI 그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 게 2018년도에 필스 경매에서 뭐 6억 원에 팔렸다. 또 2019년도에 소더비에서 팔렸다. 뭐 이런 것들이 오래전 기사였고요. 그리고 최근 올해 기사도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2022년도에 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이 그림의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했대요. 왜냐면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니까. 자, 또 이런 스크립 하면서 사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죠. 사진 나왔을 때 과연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 예술이라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다른 발표자께서 미술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다 알고 있고요. 미술이 그러면서 마르셀 디시앙 같은 샘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된 결과인 것 같아요. 개념 미술이. 그러면 과연 요것도 한번 질문이 또 여기서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저작권은 둘 다 가지고 있을까? 사진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 샘 작품, 마르셀 디시앙 작업은 아직 논의된 적은 없지만은 저작권을 갖기는 힘들 것이다. 쉽지가 않다. 이런 정도 리서치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데미안 허스트가 작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꽤 많이 278억 어치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년도 일이에요.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옛날엔 이 원숭이가 작가의 카메라를 그냥 눌러가지고 자기 셀카를 찍었대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저작물은 동물은 없는 거죠.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다. 그리고 단체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밑에 있는 텍스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은 상속을 인정하는가? 미국 연구에서는 상속을 인정하고요.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없대요. 미국 경우에서 인공지능 저작자의 논쟁이 많죠. 왜냐면은 여러 각계층에서 작가들도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미국은 소송의 나라니까.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은 AI에겐 이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 간의 연결고리가 결여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호주에서는 또 다른 판결을 내요. 발명한 사람이나 물건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도 창작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작권을 인정해 준 거고요. 유럽 경우도 호주랑 비슷하게 2017년도에 이미 로봇 시민권 공고안을 통과시키고 전자인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과하고 AI의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로 보고 저작권을 추진을 했고요. 이미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이 크롤링이라는 거, 아까도 크롤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창작자들이 이거부터 이제 크롤링에 대해서 무방비했죠. 왜냐면 구글이 데이터를 다 긁어서 어떤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이용을 했을 때 작가들은 몰랐죠.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학습, 인공지능 학습하는데 데이터를 열어주자라는 게 유럽하고 일본의 어떤 정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소송이 된 게 스테이블 AI, 스테빌리티 AI, 스테이블 디피전이죠. AI에서 이제 게티 이미지가 2조 달러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미국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로 이제 고소를 했어요. 이거는 진행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크롤링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고요. 2023년 8월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민사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아까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미국 헐리우드의 극작가들하고 배우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배우에게 하루 일당 주고 촬영한 다음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무한정 사용하겠다. 그리고 요새는 음성 복제도 무척 쉬우니까 음성도 이제 복제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업을 벌렸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은 이제 극작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승리를 했다고 보여져요. 각본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AI가 소설을 쓴 다음에 그것을 작가가 약간씩 고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원고료를 반만 주겠다. 이런 경우를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시켰어요. 이제 극작가들이 요구를 해서. 그리고 작가가 원하면은 AI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강요는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결과물을 이제 극작가들이 얻어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엑스트라 단역 배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의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AI 웹툰 작가들을 역시 크롤링해서 무단 학습해가지고 이제 만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음악에서도
무단 사용, 이 기존에 있는 음악을 크롤링해서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또 언론도 그러나 봐요. 이제 뉴스 같은 것도 AI가 만들어내는데 좋은 기사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언론사에서 있던 좋은 기사들을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 제기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 이제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나 봐요. 저작권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약관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측이라든지 인공지능 측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어도비는 자체 데이터, 저작권 만료 사진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지 창작자의 최근 사진, 저작권이 살아있는 사진을 학습할 때는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기업 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서로 협의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도비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작가들한테 문제가 됐을 때 배상을 하겠다. 또 워터마크로 AI가 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워터마크를 적용시키겠다. 또 작가 스타일을 복제하는 기술을 시카고 대학교 글래즈라는 팀에서 이제 만들어냈고요. 요거를 이미지로 올려놓으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데 무척 방해를 해서 결국 작가 작품을 보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아까 이제 음악이 더 이제 인공지능 활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17억 회의 조회수를 인공지능이 만든 그러한 영상 또 아니면 음악을 이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음악 파트너와 함께 책임있게 AI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뭐 AI가 적절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음악 파트너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도록 할 것이다. 신뢰와 안전 조직 콘텐츠 정책을 구축할 것이다. 요거는 그냥 사탕 발린 것 같아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잘할게 뭐 이런 정도. 우리는 잘할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개인 맞춤형 생성 AI 개발도 이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영래 작가, 조영래 공학자랑 같이 했던 것도 이런 개인 맞춤형 생성 AI 개발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런 요구가 이제 곳곳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에서 법안이 발의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AI 법안은 저작권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콘텐츠 산업진흥법 또 뭐 인공지능 법안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군데에서 법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충돌이 없고 이게 하나의 어떤 작가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됐지. 원래 AI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뭐 그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할 건 배상해줄게.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안이 있어야지 결국은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고 이제 작가 보호가 제대로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제대로 되는 건 없고요. 일단 개정의 방향은 아까 말했던 크롤링을 저작권 침해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법안에 넣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AI 콘텐츠 제작물 표시 의무화, 뭐 이런 것도 이제 워터마크 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유럽연합에서는 6월 14일에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물론 모든 법안이 다 완결된 건 아니지만은 최초에 전 세계에서 AI에 대한 법안이 이제 처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불법 콘텐츠 제작 방지, 요거는 당연한 거고 생성 AI가 제작한 콘텐츠는 아까 말했듯이 워터마크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그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작권 공개. 내가 이제 AI가 어떠한 저작권을 공개했어요. 그럼 검색하면은 다 원 저작자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아마
그 원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AI 생체 인식, 이거는 지금 미래에 있는 AI에 대해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성형 AI 같은 것은 약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약 인공지능, 스스로 자신이 AI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받는 그렇지만 강인공지능, 그리고 이거를 또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인공지능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요 맨 밑에 있는 과거 범죄 행동 기반한 예측시한 시스템 금지. 이거는 옛날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저작권법뿐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댈 때는 현재 저작권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가 내년도는 아마도 선거니까 국회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후년 되더라도 뭐 위원회가 구축이 돼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별로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내후년에도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 무엇인가,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작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제가 발췌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이런 근거에서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법 총칙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이미 대전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이 법은 저작자,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근데 아까 보였던 그 호주라든지 유럽의 법안에는 이 저작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여기에도 찾지는 못했는데 저작 단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작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복잡합니다. 회사에서 만든 뭐 영화, 영상, 뭐 광고 이것도 저작물이냐 이럴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면은 너무 힘이 들고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많이 뺐는데, 일단은 저작권의 정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당연히 고양이가 그림을 그렸어, 아니면 코끼리가 그림을 그렸어, 원숭이가 사진을 찍었어, 이런 것도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저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저작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단체에서도 뭐 고소고발을 하고 또 이제 인공지능 법안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제고해서 저작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다시 논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저작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아까 마르세 듀샹은 저작자에 포함되기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선택을 했을 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미술에 포함시키고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또 판매도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작자의 범위는 좀 더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면 지금 현행 법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작권의 제1